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이요, 지난해보다 무려 7%가량 늘어났는데요. 이게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알몸 김치보다 더 무서운 게 배추값 인상인가 봅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비롯해서 수입 김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로 식당에서 가격이 싼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소비자들은 이런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지 않지만 외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는 셈인데요. 일부 소비자들 중에는 식당에서 김치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에는 먹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해보면 수입 김치 재구매 의향도 저조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추값을 비롯한 물가 부담이 커질수록 수입 김치 소비는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요, 수입 김치를 들여오기가 까다로워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해썹이라고 하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김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입 김치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김치 종주국인 우리의 김치 산업 기반은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 가을 배추 농사 어떨까요? 올 김장비도 많이 오를까요? 9월 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가을 배추와 무 재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도 모아서 답변해드립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물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 고물가 때문에 고기 대신 가공육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깐 앞에서 이제 김장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시장 갔다가 배추 한 포기가 얼마게요? 얼마일까요? 7,000원에서 8,000원이더라고요. 이거 많이 한 오른 포기. 거죠? 네. 엄청 비싼 거죠. 엄청 비싸네. 배추 그래서 한 보통 포기. 이제 예. 그 배추를 3포기 넣어가지고 한 망에 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24,000원? 세일하면은 좀 이제 저녁 시간 나서 이제 좀 세일이다 그러면 뭐 21,000원? 24,000원. 포기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와, 배추가 엄청 비싸구나. 그거를 네. 실감을 했거든요. 진짜 김장하면은 수백만 원 든다는 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요즘 그래서 다들 김치를 많이 사서 드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장만 예, 하시고. 예. 근데 미국도 요즘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미국 내에서 소시지 같은 가공육 수요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지역의 식품업계 응답자들이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소시지 항목에 완만한 성장세가 관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설문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지난달인데요. 텍사스주 내에 있는 125개 제조업체 경영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경기가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경영자들한테. 네,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비싼 단백질, 그러니까 실제 고기, 대체 식품이기 때문에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많이 소비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 2.9%로 2021년 3월 달 이후 3년 4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식료품 지출비가 크게 늘었고요. 또 미국 가게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바구니 물가 오를 때 이제 뭐 결국은
고기 대신에 이렇게 가공육 이런 걸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계 측에서도 고물가 지속되면서 이런 현상이 얼마나 앞으로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높다. 네.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근데 식료품뿐만 아니라 네. 다른 지출도 다 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들릴 수 있으면 안 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할인점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이 지난 2분기 매출이 2.74% 늘었는데요.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고객들이 그전에 갔었던 백화점 여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체인점인 메이시스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메이시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가보기도 하셨을 것 네, 같고 네. 최근에 그 분기 매출이 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도 역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메이시스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교적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수리를 사람들이 미루면서 주택 수리, 리모델링 용품을 판매하는 홈디포 그리고 로스의 매출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홈디포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들이 집수리 나서기 전에 일단 금리가 먼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 전망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이 이런데. 그러니까 물가가 높았던 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리 경기 좋다고는 하지만 근데 참 좀 힘든 건 네, 이게 언제나 좋아질래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늘 안 좋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뉴스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뉴스 볼 때마다 좋은 뉴스를 봤던 게 되게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요즘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작년부터 방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거세게 반일 감정이 있었는데 아예 수산물 수입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게 무색하게 요즘은 일본의 저가 회전초밥 체인점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가 회전초밥. 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반일 감정이 넘쳐났고 또 전국적으로 일본 상품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소비자들이 안전 우려를 조금 등한시하고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점 앞으로 몇 시간씩 줄 서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쇼핑몰에 있는 그 일본의 그 스시 체인점을 소개를 하면서 이 지점 앞에 수십 명이 입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고 가게 앞에는 최대 대기 시간 180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야, 예. 근데 이게 좀 싸긴 싸요. 접시당 우리 돈으로 2,000원이 안 됩니다. 1,900원에서 5,200원 정도 상대적으로 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업체 측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은 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님들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지갑 사정이 얇아진 게 지갑이 얇아진 게 네, 문제가 아닐까. 맞아요. 예, 중국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완전 엉망이어가지고 다들 좀 힘들고 또 중국의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체인점은 이미 중국 전역에 40개 지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하겠다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체인점의 베이징에 있는 총괄 매니저는 고객 대다수가 대학생, 직장인 보통 20, 30대가 많다라고 밝혔으니까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적겠죠. 어쨌든 이 거센 반일 감정을 무색하게 이 체인점의 인기를 끌면서 결국은 중국 경제 둔화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정보 제공 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에서 무려 46만 개 요식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야, 문 닫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일본 저가 회전초밥은 굉장히 장사 잘 되고. 된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쌀 가격 많이 올랐다는 소식 네.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게 쌀 가격이 오르자 쌀 과자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고요. 당연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쌀 과자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입 쌀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본의 쌀 품귀 현상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일본 열도에 유독 일조량이 좀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쌀 수확량이 많이 줄었고 또 여기다가 유통량 감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식용쌀 생산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그 시기에 따라서 조정 정책을 편 결과다라 밝혔는데요. 정부가 생산량이 줄었는데 이미 수요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복 소비,
일본으로 많이 관광을 많이 가면서 해외 관광에 많이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쌀 소비를 예전보다 많이 하면서 좀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외국인들이 많이 먹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경제신문 보도 봤더니 쌀과자의 원료로 쓰이는 작은 알갱이의 특징인 쿠스마이라는 쌀이 있는데요. 전년에 기록적인 고온영향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또 가격이 급등하자 과자 업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이게? 쿠즈마이는 주식용 쌀 선별한 과정에서 채로 걸러진 직경 1.85mm 미만의 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밥으로 먹는 쌀에 비해서 알갱이가 작아서 쌀과자, 된장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용 쌀보다 가격이 저렴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도 역시 우리가 먹는 밥처럼 굉장히 밥으로 사용하는 쌀처럼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쌀 과자 업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기록적인 에너지 약세 이것 때문에 몇 년간 수입 쌀에서 일본 쌀로 잘 전하는데 지금 다시 일본 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수입 쌀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쌀과자 제품의 원재료는 중량순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산 쌀보다 외국산 쌀의 비중이 더 많은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도 덩달아 되고 있는데요. 한 제과업체는 지난 4월 달에 전체 상품의 20%가량을 8% 정도 가격 올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 측에서도 8월 달부터 23개 제품을 4에서 11%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일본 신문에서는 2024년 쌀이 2023년 대비해서 고온 피해가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특정 쌀을 포함한 쌀 가격이 앞으로도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가게에서 파는 일본 쌀 그 과자들도 이미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뭐 국내산 사용 이게 아니라 이제 수입산 쌀을 쓰는 업체가 많아지게 된 거죠. 네, 한편 미국의 유명 식품 회사가 통조림을 출시를 했는데 이름이 까르보나라예요. 네. 까르보나라. 근데 이것 때문에 그 파스타 종주국인 이탈리아가 발끈했다고요. 네. 우리도 김치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한데 어디 다른 나라에서 김치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던데요.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네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합니다. 네.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통조림 형태의 까르보나라가 팔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개당 2파운드 우량으로 3,5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립니다. 노란색 바탕 캔에 분홍색 라벨에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판체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가볍게 한 끼 식사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이탈리아의 장관까지 나서서 불만을 제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통식품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이탈리아에서 까르보나라를 캔에 넣어서 판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이 인터넷에 통조림 카르보나라 출시 기사를 올린 다음에 이탈리아인들은 음식에 진지하다라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카르보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겠죠. 예. 이탈리아의 저명한 요리사 역시 이 제품에 대해서 이탈리아 문화 요리를 파괴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비판했고요. 또 한 그 업계 관계자는 이 까르보나 제품을 쥐나 줘버려라 이렇게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 유명 셰프도 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고양이 사료다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험한 말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러잖아요. 네, 그럼 또 먹고 싶어져요. 궁금해서. 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여기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제 확실히 가을 같습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네.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제 어두울 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밝을 때
여기 출근하다가 아직도 까마요. 차이가 크죠. 네, 커튼을 쳤을 때 아직도 까마네. 겨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이제 진짜 좀 선선해졌다는 느낌인데 텃밭 농사하기엔 어떠신가요? 좀 편해지셨을 것 같긴 한데. 지난주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뭔가를 심고 파종하니까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추 뭐 정도 이렇게 비실비실 더워서 자리를 못 잡고 무는 또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아서 다시 또 뿌렸습니다. 예. 예, 비다운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아서 비 때문에. 네. 그 어제 오늘은 또 소나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물을 계속 뿌리지 않으니까 밭농사가 힘든 시기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하소연했더니 이웃 텃밭들도 다 비슷한 똑같은 사정이더라고요. 상황. 예. 반면에 이제 아직도 수확기는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또 태풍도 비껴가서 논농사는 잘 돼서 올해도 풍년입니다. 모두들 풍년이면 기뻐해야 하지만 정작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쌀값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경제학에서 풍년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농사가 잘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수확의 기쁨과 소득의 기쁨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네, 제발요. 그 아까 잠깐 얘기하신 풍년의 역설. 네. 그 풍년이 반갑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배추 농사 아까 배추값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시작부터 어려워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겐 배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김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작물이 배추인데 네. 그만큼 이렇게 날씨 일기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고랭지 배추도 뭐 망가졌다 그러고 지금 이제 가을 배추 들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배추 농사 지려고 하는데 날이 또 받쳐주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배추가요, 우리 토종 작물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 갑자기 궁금하네요. 배추라는 작물은 중국이 원산지로 그래요? 예, 고려말 조선 초에 도입되었습니다. 무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기원 전부터 이렇게 심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늦게 도입돼서 가을 농사의 주작물이 되었는데요. 배추의 하얀 속대에 초록색 잎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라서 하얀 채소라는 뜻으로 백채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팍초이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근데 사실 중국의 팍초이는 우리말로는 청경채로 부르고 있는 다른 채소잖아요. 그죠? 별도의 채소입니다. 네네. 백채라는 말이 배추의 어원이 되긴 했는데 이제 기원에 이제 같은 종류의 계통의 식물이라서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9936님이 텃밭 배추가 다 타 죽었다고. 다시 심어야 한다고. 아이고 어떡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배추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네. 처음 들어온 배추는 요즘 김장 배추처럼 속이 꽉 차는 배추가 아니라 잎이 이렇게 벌어져서 자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할 때 잎을 곱게 모아서 김치를 담궜는데 이런 김치를 보김치, 예, 쌈김치 이렇게 했다고 합치면? 합니다. 네. 예, 합치면 보쌈김치죠. 예. 지금은 이제 보쌈김치 출발인데요. 그러면서 품종 개발을 하는데 잎이 모여 속이 차는 배추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낱낱이 흩어져서 잎을 싸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결국 배추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시중에서 파는 배추가 대부분의 이런 결구형 속이 차는 배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품종을 개발한 거네요? 네. 김치를 만들기 위한 품종을 그렇죠. 개발한 거잖아요.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심고 있는 결구 배추가 너무 좋아서 씨앗을 받아가 일본에 심었다는 기록도 총독부에서 발행한 농사 관련된 책자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도입되었지만 중국 배추보다 품질이 좋았다는 평도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서요. 이럴 때는 고마워요. 네. 그런 기록을 남겨준 게. 아마 김치를 담그는 문화가 이렇게 결구 배추라고 하는 품종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촉진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김치가 원조가 자기네 나라라고 우기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또 스스로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다행입니다. 저 아까 그 관장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중국이 원산지고 고려말 조선 초에 배추가 도입됐다. 네. 여기까지 들었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예, 안심이 됩니다. 배추의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그렇지만 김치의 그렇죠. 종족은 우리나라가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품종 개발을 한 거다. 네. 예, 다행입니다. 그 김장 배추와 무 재배는 어떻게 하나요? 배추나 무는 꽃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잎이 내장으로 한자로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십자화과라고 하는데요. 가시나 유채, 순무도 모두 이런 십자화과에 속하는 작물로 재배 방법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면이 이제 밭을 만들 때 우선 석회와 붕사를 넣어서 밭을 일구고 이후에 유기질 거름을 넣고 다시 밭을 일구어서 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2번 갈아야겠죠. 그래서 석회와 붕사라는 거름은 속이 꽉 찬 배추를 만들 때 필수적인 거름이고요. 네. 그리고 유기질 거름도 충분히 주어서 가을 추워지는 날씨에 초기 성장을 촉진할 필요를 충족시켜주게 됩니다. 곰팡이성 질병이나 해충도 비슷해서 비슷한 예방 처방이 내려지는 작물입니다. 뿌리옥병이나 청벌레, 벼룩벌레, 배추 흰나방 애벌레 같은 것들이 뭐 이런 십자가에 속하는 모든 작물에 옵니다. 네, 곰팡이성 병은 이제 물을 주는 시기와 양이 중요한데요. 너무 습하게 기르면 무사마귀병이나 뿌리옥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오고요. 또 이제 속 무름병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되 항상 밭이 젖어 있도록 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네,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네. 그 병충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충해의 경우에는 가을 재배의 경우는 사실은 좀 날이 추워지면 병충해가 더 이상 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한냉사로 덮어서 아예 접근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메리골드와 같은 허브 작물을 심어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허브 작물. 네, 네. 그래서 일단 병이 오게 되면 잡기가 쉽지 않아서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초기에 석회비료나 붕사거름을 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또 액비 형태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주어야 하고요.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웃거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네. 꼭 액비 형태로 주는 것이 좋고요. 친환경 재배지만 화학비료처럼 이렇게 속효성 있는 것이 액비라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수확을 앞두고 한 달 전에는 이런 거름을 중단합니다. 이때부터는 맛이 드는 시기인데 이렇게 질소질 거름이 많아지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네. 달력에 다 체크를 해놔야 되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일지를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아하. 농사 일지를. 그 배추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이게 속이 꽉 찼다고 하는 걸 많이 따지던데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소비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김장을 위해서 요즘 시판하는 배추들이 모두 속이 꽉 차는 배추를 좋아하지만 네. 나이 드신 농부님들은 속이 차지 않는 배추를 더 선호합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맛이 고소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배추가 토종 배추인 서울 배추입니다. 시중에서도 팔아요. 네. 이런 토종 배추, 서울 배추라고 해서 흔히 이제 경종 배추라고도 하고 충청도에서는 존배추, 애기 존배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작으니까 그렇게 부르나 봐요.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서 겉절이로도 좋고요. 김장으로도 맛이 좋아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 배추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드실 것은 이런 배추로 하고 자녀분들한테 줄 것은 이렇게 통이 찬 걸로 해서 보내더라고요. 입맛이 다르니까. 네. 아, 재밌네요. 근데 아까 이제 배추가 타버렸다고 속상해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네. 계셨는데 배추 지금 심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배추가 이렇게 품종 개발이 잘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심어도 속이 차는 배추가 있습니다. 60일 배추라고 해서요. 아직 배추를 심지 않았거나 또는 이제 심었는데 이 까만 멀칭을 하고 위에다 심으면 까만 멀칭 내는 열기 때문에 이렇게 타버리더라고요. 네네. 제 이웃밭도 계속 물 주던데 보니까 이렇게 좀 고온기에 이렇게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배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많이 춥지 않은 곳에서는 또 9월 중순 이후에 씨앗으로 배추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덜 자란 배추들이 노지에서 이제 월동을 해서 이른 봄에 배추를 먹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배추를 봄동 배추라고 그러죠. 네. 네. 봄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배추가 속이 차지는 않지만 또 겨울을 나서 배추가 아주 고소한 맛이 특징이고요. 겉절이나 배추전 또는 국거리로 아이고, 좋은 맛있겠네요. 채소가 됩니다. 겨울이 추운 곳에서도요. 수원에서도 해봤는데요. 밝은 색의 부직포로 이렇게 덮어두면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또 배추 씨앗을 채종할 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씨앗을 받는 거요. 네. 그게 씨앗을 받는 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워낙 이제 이런 배추나 무나 이런 작물들이 월동을 해서 이듬해 봄에 꽃이 피고 씨앗이 맺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봄동 단계에서 더 두면 5월 지나 꽃이 피고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판하는 배추 중에는 대부분의 배추는 씨앗을 받을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 배추라든지 그리고 이제 토종 배추의 경우에는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속이 꽉 찬 배추로 씨앗을 받으려면 노지 월동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꽉 찬 배추들은 추워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뽑아서 저장을 땅속 파서 이제 이렇게 얼지 않도록 땅속에? 저장했다가 예. 봄에 다시 심어서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2포기 이상이라야 합니다. 한 포기로는 씨앗이 맺히지 않고요. 2포기 이상이라야 서로 꽃가루를 교환해서 이렇게 씨앗이 맺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물 이렇게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네.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서 2포기를 심어야 되나요? 아니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저장만 하는 거고. 저장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이듬해 봄에 꺼내서 노지에 다시 땅이 풀렸을 때 심는 거예요. 2개 이상을. 네. 네. 그리고 농업박람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주죠? 네. 2024년 대한민국 농업대전이 이번 주 목요일 9월 4일부터 1월까지 9월 8일까지 있습니다. 4일부터 네. 8일까지. 농업 관련된 최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도 씨앗 도서관도 나가니까요. 토종 씨앗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432님, 육종 마늘을 쪼개서 다시 심으려고 하는데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거 종자로 괜찮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육종 마늘을 계속 쪼개서 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퇴화가 됩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육쪽이 8쪽 되고 8쪽이 10쪽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하나 낱개 쪽은 좀 작아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마늘종 끝에 달린 주화를 심습니다. 주화를 심으면 1년 차에서는 도야 마늘이라고 해서 통마늘이 되고요. 그걸 다시 심으면 육쪽으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퇴화되는 마늘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늘종에 달린 주화를 활용해서 다시 육쪽으로 복원하는 농사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겠네요. 네, 2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마늘종에 있는 주화를 심는 건 괜찮다. 2436님, 달래는요 언제 파종하면 될까요? 네, 달래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9월 추석 지나서부터 이렇게 파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 뿌리를 내리고 노지 월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또 맛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추석 지나서 같이 파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670님, 가물어서 아직 가을 배추 못 심었는데 배추 뭐 지금 심어도 될까요? 아까 우리가 답변해 드렸죠, 그죠? 네, 지금 심어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거름 관리를 액비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속성으로 늦은 감을 이렇게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재배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품종이 있으니까 잘 보고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70님. 965 하나님, 고구마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요즘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리고 고구마 순 억제제를 줘야 할까요?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게 고구마 순을 들쳐서 고구마 순에서 나오는 잔뿌리들이 계속 땅을 파고들지 않도록. 네. 그래서 거기마다 또 박힌 데마다 또 고구마를 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들쳐줘서
고구마 순을 들춰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순을 열심히 수확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 잘라서 아예 뭐 그 잘라낸 고구마 순으로 액비를 만들더라도 고구마 순이 굉장히 좀 거칠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심었던 자리에서 고구마가 많이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 이렇게 좋게 네. 되죠. 이정만님, 저는 남부지방에서 서리태를 조금 재배하고 있는데 서리태 잎이 모기장처럼 각종 애벌레 피해를 주는데요. 대처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예, 애벌레가 있으면 일단은 좀 제가 쓰는 방법은 망간칼슘 거름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포해 주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잎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뭐 서리태가 맺히려면 아직도 지금 이제 꼬투리 이제 맺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잎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꼬투리가 꽉꽉 차는 그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게 시간적인 상황이 괜찮은 거잖아요. 네네. 지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9448님, 블루베리를 사서 햇볕 잘 드는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초록색 열매가 열렸어요. 근데 계속 초록색이기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보라색으로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처음에 기분 좋았다가 네. 이상하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보라색으로 되고요. 사실은 지금 블루베리 아직도 보라색이 아니면 문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블루베리는 지금 이미 이제 수확기거든요. 지금 한참. 그래요? 근데 네. 계속 초록색이면 어떻게 해야 수확기가 되는 지난 품종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블루베리가 품종마다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어요. 조생종은 빨리 이제 보라색으로 물드는가 하면 만생종은 늦게 되니까 햇빛만 잘 들게 이렇게 계속 관리해 주시면 또 보라색으로 만생종의 익지 않을까 확률이 있다. 싶습니다. 예. 좀 늦게 될 확률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안 되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9448님 사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6115님, 방울토마토가 익어갈 쯤 갈라진대요. 네.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또 속상할 것 같은데. 예, 방울토마토가 익어갈 때쯤 갈라지고 또는 이제 배꼽 쪽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칼슘 부족이거든요. 맞아요. 예, 세포벽이 약해져서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칼슘 액비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물 관리가 이게 갑자기 마르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을 한껏 빨아 올리거든요. 그때 좀. 그때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좀 토마토 포기의 밑둥 쪽에다가 좀 두툼하게 풀멀칭을 좀 해주셔서 수분 변화가 좀 극단적이지 않게 덜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토마토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게 물이 없다가 그렇죠. 갑자기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지금 마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멀칭도 좀 해주고 칼슘 액비 꼭 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1003님, 텃밭에 부추를 조금 심었는데 부추가 노랗게 되고 잘 크지 않아요. 네. 어떤 비료를 해야 잘 클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부추밭에는 그 옛날에는 이제 잿간이라 그래서 화장실에서 소변하고 젤을 섞어서 이렇게 뿌려서 부추밭에는. 네. 그게 이제 질소거름하고 칼륨거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질소하고 칼륨이 섞여 있는 거름으로 한번 좀 작물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003님, 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8273님이 농업박람회 신청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마지막 날 갔는데 못 뵀대요. 영원한 우리의 박느님, 박영재 권장님은 어느 날 가야 뵐 수 있을까요? 박느님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작년에 못 뵀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십시오, 이거.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날 못 뵀댔는데? 마지막 날 있었을 텐데. 어허. 아마 잠깐 다른 부스 돌아보느라고 아하. 서로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예, 이번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은 무조건 있다. 네. 아, 중간에는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외부 일정들도 좀 있고 그래서. 있고 그러니까 예, 8273님 이번에는 꼭 만나고 저희한테 또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심형용님, 배추 묘종을 심었는데요. 잎에 구멍이 나고 안쪽이 말려 들어간다고. 네. 이거 무슨 일인가요? 아마 이제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병해가 오면 벌써요? 예. 뭐 모종 단계에서도 이렇게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좀 살충제를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다시 하는 거는 좀 그런가요? 그쵸, 너무 아직 시간적 여유 있으면 예, 또 예, 예. 60일 배추로 이렇게 갈아다실 수도 있지만 이미 심어놓은 곳에 또 애정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병충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충해 문제라고 합니다, 혁용님. 1562님, 중부지방 강원도에 마늘 파종 시기 언제가 적당한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심는 품종이 한지형 마늘을 심게 됩니다. 한지형. 네. 그래서 난지형 마늘은 추석 즈음에 이렇게 심지만 한지형은 11월쯤에 이렇게 심기 때문에 땅이 얼지 않은 그리고 이제 모든 수확들이 다 끝난 시점에 이제 심으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너무 추운 지역은 좀 깊게 보통 10cm 이상 이렇게 마늘을 심거든요. 깊게 심고 이렇게 보온 작업을 별도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강원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라 하면 그래도 좀 깊게 심어야 되겠네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네. 김옥주님, 물 주고 씨앗 뿌려서 잘 나왔는데 동네 토끼가 뜯어먹었대요. 아, 동네에 토끼가 있어요? 옥주님, 어딜까요, 동네가? 궁금한데요, 갑자기. 아마 집 나온 토끼 아닐까요? 예. 토끼가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토끼는 좀 그냥 느낌에 네.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뭐 초식 동물도 이렇게 뭐 먹으러 갈 때 앞에서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피합니다. 그래서 한냉사 같은 경우로 이렇게 씌워 놓으면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피해서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활대 꽂고 이렇게 한냉사 씌워 보시고요. 정 그것밖에 먹을 게 없으면 한냉사도 뚫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방해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긴 하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토끼는 막을 방법이 좀 어려워 보인다. 정경환님이 조금 전에 토마토 밑에 무슨 층이라고 하신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멀칭. 멀칭, 예, 네. 멀칭입니다, 경환님. 자풀이나 이런 낙엽 같은 걸로 이렇게 두툼하게 그렇죠. 덮어주시면 수분 변화가 뿌리 쪽에 수분 변화가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진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꼭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다시 오르고요. 남부지방은 비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나가야겠습니다. 관장님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일출을 보는 건 수진 씨의 오랜 꿈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 이후로는 이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어요. 고지대 탐방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노고단에 올라 트레킹도 하고 별자리와